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맞고 쓰러져 사라진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에 부산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야마구치 현의 가난한 농민인 하야시 주조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 아버지가 이토 집안의 양자로 가죠. 그래서 양자가 되어 미천한 무사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도 하야시에서 이토로 바뀌게 되었죠. 처음에 리스케, 슈스케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야마구치 현에 있는 쇼카 손주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을 가르쳐 주었던 요시다 쇼이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김대식 TV에서 요시다 쇼잉에 대해서 따로 방송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이토 히로부미는 다카스키 신사쿠 등과 함께 손노 조이 운동, 그러니까 존왕 양이 운동, 천황을 공경하고 애국인을 쫓아내자는 운동, 이것을 손노 조이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가담해서 활약하게 됩니다. 1863년에는 번의 명령으로 이노우에 카오루 등과 함께 영국에 유학을 가죠. 이토 히로부미는 산업혁명을 끝내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영국의 국내 사정을 보고는 크게 놀랍니다. 당시 조슈왕이죠. 현재 야마구치 현입니다. 조이 운동, 그 선두에 서서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애국 함선을 포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 함대가 보복하기 위해서 조슈항을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서둘러 영국에서 귀국합니다. 귀국하여 번의 순애들과의 구미 여러 나와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마침내 애국 함대의 공격을 받아 시모노세키 포대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구미 여러 나라의 무력이 강력한 것을 설득하여 굴욕적인 면은 있었으나 그들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번의 순애 태도에 심하게 반발한 그는 다카스키 신사쿠 등과 함께 거병하여 번의 주도권을 빼앗습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조슈항을 대표해서 다른 번과 교섭한다든지 영국으로부터 무기와 기선을 사들이는 등의 교섭에 힘을 씁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그 평소의 소망대로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명치 신정부가 성립되자 그는 차례차례 중요한 요직에 오릅니다. 오쿠라쇼, 대장성이죠. 우리 같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대장성에 들어가서 화폐제도 조사 등을 맡았고 1871년에는 이와쿠라 토모미와 함께 미국과 유럽 시찰 여행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귀국하자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정한론을 주장하자 그는 이와쿠라 토모미 등과 함께 국내 정비가 선결이다, 정한론에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한론파가 패하고 그들이 정부 내에서 일제히 물러나자 이토 히로부미는 드디어 참의, 요즘 같으면 장관이죠. 그 다음에 코부쿄, 그 공부경이라 해서 공업 육성을 위한 이 관청의 장관이라는 그 중요한 간직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내에서 그의 자리가 점점 굳혀가죠.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토시미치 등이 그 막부를 무너뜨리기에
함께 맞서 싸웠던 동지들이 일찍 사망하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그들의 죽음 이후 나이무쿄, 우리 같으면 행안부 장관이 되어 명치 정부의 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헌법 내용과 의회 개설의 시기에 대해서 급진적인 의견을 주장해왔던 와세다 대학의 설립자이죠.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오쿠마 시게노부와 그 그룹을 추방하고 명치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본의 헌법을 만들 필요성을 통감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 유럽에 건너가 독일 헌법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헌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개설에 대비해서 1885년 내각 제도를 시행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총리 대신 수상이 됩니다. 그게 초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런 당시 명치천황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889년 천황에게 절대 군주를 주는 휴정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죠. 그리고 나서 공포하게 됩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유럽에 가서 애국의 헌법에 관해 조사 검토를 계속한 원안을 정리해 올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헌법은 근대적 형태를 취한 헌법이나 천황 주권설에 의거하여 천황의 힘을 인정했고, 일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았던 입헌 군주제의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황에게 일본의 군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권도 부여했습니다. 이 헌법은 1947년 5월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서 작성된 현재의 일본군 평화헌법 시행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4번이나 총리 대신 수상을 맡았죠. 그래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쟁 후에는 한국, 우리 조선 총감이 되죠. 조선 총감이 되어 한국 병합에 가장 앞장섰던 아주 잔혹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 한국을 일본의 지배 형태로 거의 만들어가던 1909년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만주, 지금의 중국 동북부입니다, 그 시찰을 갔을 때 하얼빈역에서 우리의 영웅 조선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암살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69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명치 정부 내에서 해외 사정에 밝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정부 내에서 그가 힘을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성격은 개방적이었고 해외 사정에 밝아 명치 천황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당시 누구보다도 발언권이 강했던 당대의 실력자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정치적 지향은 궁극적으로는 국채 이념에 입각한, 즉 천황제 절대국가 건설에 있었으며, 한국 침략 등의 이런 것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아시아 제패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지극히 노력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지 않는 형태와 아픈 상처를 남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흉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근대 개국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한국의 부산 지방과 매우 가까이에 있던 경상도 건너편에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런 자라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가운데요, 규슈의 가고시마에서 태어난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일부 인사는 이후 한국을 정벌하고자 정한론을 주장했고, 1841년에 부산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야마구치현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병합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진력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내전이 끝나면 농공행상에 필요한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고 또 실전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 즉 넘치는 전투력을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대침략을 기도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16세기에 천하를 무력으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19세기에 명치혁명의 내전이 끝난 후에 정한론이 크게 대두한 것도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거나 국력에 여력이 생기고 그에 따른 내부 불만이 고조될 때에는 일본과 가장 인접한 한반도를 돌파구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엄연히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라는 길이고 극이라는 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야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일본의 개국의 그 발전 전개 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 한국인은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개국은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이끄는 4척의 군함이었던 구로훈해 등을 통해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애국으로부터 강요된 개국은 이후 명치 유신에 의해 엄청난 변화를 일본에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700년간 이어져 왔던 무사시대, 사무라이 시대는 에도 막부 정권의 종언을 고하게 하였고 일본이 근대 국가다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세에 의한 개국이었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기 마련인 혼란도 있었지만 개국으로 인해 일본은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일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